예하. 자 오늘은 도마뱀. 네. 네, 도마뱀. 그 도마뱀 진료 엄청 많이 하신다고. 도마뱀도 많이 하죠. 도마뱀 진료의 국내 1인자. 국내 아시아 1인자. 아시아 1인자 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도마뱀에서 제일 흔한 질환과 음. 뭐 어떻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도마뱀은 애들이 성장할 때 잘 아시다시피 탈피라잖아요. 몰라요. 탈피. 탈피가 뭐죠? 껍질을 이제 벗어면 오. 나면서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오 진짜. 네. 보통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뭐 2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왜? 그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애들이. 탈피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커지거든요. 그런 탈피를 하다 보니까 탈피가 잘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탈피가 이제 특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발가락 끝이라든지 눈 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눈 쪽에 이제 남다 보니까 그런 게 탈피 안 된 게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고 하면은 눈에 염증을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안검용 심한 경우는 안검 농양까지도 생기거든요. 탈피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레오파드 게코를 많이 키우시는데 걔네 이제 건조한 지방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딱 건조한 데 산다고 보호자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탈피할 때만큼은 수분이 있어야지 탈피가 잘 되거든요. 그 특히 이제 밤 사이라든지 그럴 때 수시로 분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탈피도 좀 분무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육장뿐만 아니라 그 탈피할 때는 걔네 몸에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물만. 네. 그래야지 얘네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 게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탈피가 안 돼서 탈피 부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료 오는 게 대부분 거의 도마뱀은 거의 50% 이상은 그렇게 오시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주로 뭘 먹죠? 얘들이? 뭐 먹나요? 뭐 먹을 것 같아요? 뭐야? 채소? 아 그치. 물론 초식성도 있지만 과일 그거 뭐 대부분 벌레를 뭔가 맞아요. 미럼 막 귀뚜라미 이런 걸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식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기생충 관리를 해줘야 돼. 잘 해줘야 돼. 그 정기적으로 구충도 해야 되고 분변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얘들 맞은 탈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비어디드 드래곤 이런 애들은 뭐 요충 이런 게 콕시디움 이런 거 감염 잘 되거든요. 갑자기 식욕 저하가 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비어디드 드래곤은 거의 요충 콕시디움 감염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분변 검사, 구충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 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콧물 흘리는지 뭐 개구호 보이는지 이런 걸 좀 잘 봐주셔야 되고 부분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는데 갑자기 막 입을 많이 벌리고 평상시랑 다르게 막 침을 좀 흘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 그리고 메타볼릭 본 디지즈라고 있어요. 거의 걔네가 막 진짜 어떻게 보면 구루병 뭐 이런 거 비타민 D3, 칼슘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고 UVB 등을 또 주간 이제 야행성이 있고 이제 주행성이 있는데 주행성 애들은 UVB 등을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비타민 D3 합성되면서 뼈가 이제 튼튼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휘고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꼬리뼈가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막 휘어 있고 그리고 애들이 걸을 때 막 이렇게 막 제대로 못 걷고 막 발이 꺾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메타볼릭 본 디지즈 걸린 애들이거든요. 그런 거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슘제를 보통은 이제 더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미럼 귀뚜라미에 좀 이렇게 버무려서 칼슘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칼슘질이 너무 또 과다하게 될 경우에는 막 결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전문 이제 수의사랑 좀 상담하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마뱀도 제대로 이제 아이를 위해서 키우시려면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오셔서 이 아이의 현재 피부 탈피는 잘 된 건지 뭐 눈은 괜찮은 건지 분변에 뭐 기생충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서 대사성 골질환 같은 건 없는지 보고 특히나 이제 에버랜드의 11년 계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육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육 환경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폐렴이 걸려서 오지 마시고 대사성 골질환이 심해져서 오지 마시고 그 전에 상담받는 게 좋아요. 맞아요. 사육 환경은 사실은 파충류는 어떻게 보면 사육 환경 특히 온도 습도만 제대로 맞아 온도 습도 조명 이런 것만 맞아도 대부분 잘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 원장님께 진료를 받을 때 우리 사랑하는 그 파충류 보호자분들께서는
사육 환경을 사진이랑 동영상을 다 찍어서 오시고 습도도 좀 체크해서 오시고 사육 환경을 좀 넓게 크게 찍으세요. 집안 어디에 있는지, 왜냐면 햇빛이 드는 곳이 있고 안 드는 곳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의 사육 환경을 좀 꼼꼼하게 찍어 오시고 뭐 먹는지, 밀원 먹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 칼슘 더스트 이런 거를 몇 그램 먹는지 이런 거를 조금 좀 과학적으로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이제 하시면 더 좋을. 처음 분양 받으셨을 때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좀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그런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서 키우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안 아프고 오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아프게 키우세요. 네. 아이랑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아이가 약간 최소한의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웹존, 풀존, 그죠. 핫존 이런 걸 만들어주시고. 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